여러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정원을 가본 적이 있나요? 햇살에 반짝이는 연못과 속삭이는 꽃들로 가득한 정원. 그곳에 조용히 선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서서 바람의 속삭임과 꽃들의 색채를 화폭에 담았죠. 그 화가의 이름은 클로드 모네. 그의 손길이 닿는 정원이 바로 프랑스의 작은 마을 지베르니입니다. 이곳을 걸으며 모네가 왜 평생 이 정원을 떠날 수 없었는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파리에서 1시간 남짓 달려 지베르니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던 봄비가 막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얼굴을 내밀던 오후였습니다. 역을 나서 셔틀버스를 타고 10여 분을 더 달리니 몽환적인 초록 풍경 속에 화가 클로드 모네의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네의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랄까요? 평생 인상주의 회화로 자연의 빛과 색을 쫓았던 모네의 숨결이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듯 했어요. 정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마치 색색의 물감을 뿌려놓은 듯 꽃들이 만발한 길을 따라 저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사실 이곳은 모네가 43년 동안 가꾸고 사랑했던 자연예술 작품이에요. 모네는 1883년 가족과 함께 이 작은 마을 지베르니로 이사를 와 직접 집과 정원을 설계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지베르니에 꼭 집을 얻겠다던 젊은 시절의 다짐을 이룬 셈이죠.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정원을 돌보고 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멀리 모네가 살던 핑크색 2층 집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모네의 생가 박물관으로 꾸며져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네가 생전에 사용하던 부엌과 침실, 작업실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가 이곳에서 보냈을 나날을 생생히 느껴볼 수 있지요. 모네의 정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제가 먼저 걸음을 옮긴 곳은 집 앞쪽에 펼쳐진 꽃의 정원입니다. 모네는 그림을 그릴 때처럼 정원을 가꿀 때도 색의 조화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꽃들을 무작위로 심지 않고 빨강이면 빨간 계열, 노랑이면 노란 계열로 같은 색 꽃끼리 군락을 이루게 한 뒤 서로 보색 대비가 되도록 배열했어요. 지금 제 눈앞에도 분홍 양귀비꽃 무리가 한쪽 화단을 물들이고 있어요. 맞은편에는 보랏빛 아이리스가 흐트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멀리서 정원을 바라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모든 색이 어우러져 정말 조화롭더라고요. 게다가 모네는 꽃마다 언제 피고 지는지 철저히 계산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정원에 항상 꽃이 피어 있도록 했어요. 실제로 4월엔 튤립과 수선화, 5월엔 작약과 아이리스, 한여름엔 장미와 수국, 가을엔 국화와 달리아, 계절마다 주인공이 바뀌며 정원의 팔레트도 달라집니다. 저는 5월에 지베르니를 찾았기에 곳곳에 알록달록 튤립과 작약이 만개해 있었어요. 이렇듯 겨울을 제외하곤 늘 꽃천지인 정원이니 모네가 내 정원이야말로 나의 결짝이라고 했나 봐요. 저 역시 꽃길을 거닐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꽃의 정원을 지나 작은 언덕 위로 올라서자 시야가 확 트이며 또 하나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이고 고요한 연못이 햇살을 받아 발짝이는 이곳은 지베르니의 물의 정원이에요. 사실 이 연못은 처음부터 있던 자연 연못이 아니라 모네가 지베르니로 온 뒤 1893년에 직접 만든 인공 연못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온 수련을 심고 싶었던 모네는 주변을 흐르던 냇물을 끌어와 연못을 파고 다시 물이 흘러나가도록 수로를 냈어요. 동양 정원처럼 바깥 자연 풍경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독특한 시도였지요. 하지만 연못을 만들 당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꽤 심했다고 해요. 외래 식물이 강물을 오염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결국 모네는 밤에는 연못으로 들어오는 물을 잠겨두겠다는 타협안을 내고서야 연못 조성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가 잔잔한 수면을 들여다봤어요. 물속에는 연두빛 수련잎들이 둥둥 떠 있고 그 사이사이로 분홍색과 하얀색의 수련꽃들이 방긋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모네는 이 연못 위에 녹색 아치형의 일본식 다리도 하나 놓았는데 바로 이 풍경이 그의 명작 수련 연작의 실제 배경이 되었어요. 저는 연못가에 놓인 그 초록 다리 위로 올라서 봤어요. 이 다리가 바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일본식 다리입니다. 주변에는 대나무와 이국적인 수목들이 심어져 있어서 살짝 동양 정원의 정취도 느껴졌어요. 모네를 비롯한 19세기 프랑스 예술가들은 당시 일본 미술에 크게 매료되었었는데 모네도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의 집 식당 벽에는 지금도 유키요의 작품들이 걸려 있고 모네는 아내 까미유를 일본 기모노 차림으로 그린 일본식 의상을 입은 까미유라는 그림도 남겼지요. 이렇게 먼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일본풍 정원을 꾸며놓은 그의 감각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다리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사계절 내내 피어날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물의 정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곳 어딘가에 이제를 세워놓고 열중해서 그림을 그리던 모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실제로 모네는 말년까지도 거의 매일 이 연못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모네가 이 연못 풍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었던 건 같은 장소라도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한 번은 대상의 형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빛의 형상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의 대표작 수련 연작에도 그런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모네는 지베르니 연못과 그 주변 정원을 배경으로 약 30년 동안 250점이 넘는 수련 시리즈 작품을 그렸어요.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수련과 하늘의 반영, 공기의 떨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 자체가 화폭의 주제가 됩니다. 대상의 윤곽선은 흐릿해지고 색과 빛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림도 많더라고요. 사전에 수련연못이라는 정보를 듣지 않고 보면 무엇을 그린 건지 한눈에 알아채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술사에서는 모네의 만년 작품들을 현대 추상화로 가는 다리를 놓은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연못 풍경을 직접 보았을 때 모네가 왜 그렇게 수백 번이나 이 장면을 그렸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색의 조화,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가슴에 이는 말로 표현 못할 감정이 있었던 거겠지요. 연못 옆 나무 그늘에 놓인 벤치에 잠시 앉아봤어요. 눈을 감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절로 편해지네요. 모네 역시 이 정원에서 자연을 가꾸고 감상하며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보았던 커다란 수련 그림들이 떠올랐어요. 모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수련 연작 대작들을 프랑스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고 프랑스 정부는 그의 뜻을 기려 튠르리 정원 옆 오랑주리 미술관에 타원형 전시실을 특별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벽을 따라 길이 6m가 넘는 거대한 수련 그림
8점이 연결되듯 걸려 있는데 마치 지베르니 연못 한가운데에 둘러싸인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파리에 가면 오랑주리 미술관에 꼭 들려 모네의 수련 연작을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베르니 정원과 함께 모네 예술 세계의 양쪽 날개를 모두 경험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이제 다시 정원으로 돌아와 계속 둘러보겠습니다. 모네의 집 내부도 관람할 수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소박한 부엌과 노란색에 칠해진 식당, 벽마다 빼곡히 걸린 우키요의 그림들까지 집안 곳곳에 모네의 취향이 묻어나 있었어요. 2층 작업실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꽃의 정원 풍경을 보니 그가 왜 이곳 지베르니를 평생 떠날 수 없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집을 나오며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을 남겨준 모네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그의 정원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인상주의의 감동도 지금만큼 풍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느낀 지베르니의 감동을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여행 정보를 조금 전해드릴게요. 지베르니의 모네 정원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을 엽니다. 겨울철에는 아쉽게도 휴관을 하네요. 관람 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마지막 입장은 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입장권 요금은 성인 기준 12유로, 7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은 6.5유로, 만 7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이나 지베르니 인상파 미술관과 통합 티켓을 구매하면 약간 할인도 되니 참고하세요. 표는 현장 구매도 가능하지만 특히 성수기 주말엔 긴 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수기에는 예약 방문객을 위한 전용 입구도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한참 동안 입구에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지베르니로 찾아오는 길도 어렵지 않아요. 파리 생라자르 역에서 베르농 역까지 기차로 약 45분 정도 걸리네요. 왕복 기차 요금은 보통 20-30유로 선인데 미리 예약하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베르농 역에 내리면 역 앞에서 지베르니 마을로 가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어요. 이 버스는 4월부터 10월까지 기차 도착 시간에 맞춰 수시로 운행해서 편리합니다. 버스로 약 15분 달리면 모네 정원 입구 근처에 내려주는데 왕복 요금이 10유로 정도입니다. 돌아올 때는 마지막 버스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대신 파리에서 출발하는 1일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베르농에서 자전거를 빌려 지베르니까지 가는 색다른 코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센강을 따라 난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5km 남짓의 코스인데 저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몇몇 여행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환한 얼굴로 달리는 모습이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다만 걷기에는 거리가 꽤 있어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어떤 풍경을 보고 싶나요? 라는 질문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4월에서 5월 늦은 봄에 지베르니는 온갖 봄꽃이 폭발하듯 피어나 가장 화사하고요. 7, 8월 한여름에는 연못 가득 수련이 피어서 물의 정원이 절정을 이루지요. 제가 방문한 5월의 정원은 형형색색 꽃들이 한창이라 정말 아름다웠고 7월에 다시 온다면 연못 위 수백 송이 수련이 장관을 펼쳐질 것 같습니다. 10월 초순에 오면 가을 국화와 단풍으로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다만 피크 시즌인 7, 8월 주말의 지베르니는 하루 5,000명이 찾을 만큼 몹시 붐비기 때문에 정원의 고즈넉함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평일 이른 오전 시간이에요. 아침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들어가면 비교적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지베르니 인근에 숙소를 잡고 관광객이 빠져나간 저녁 무렵이나 이른 아침의 정원을 거닐어 보는 것도 근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행 작가분은 마을에 머물며 해질녘 노을과 이슬 맺힌 이른 아침의 정원을 산책했는데 마치 19세기 예술가 마을에 와 있는 듯한 평화로움에 가득 벅찼다고 하더군요. 지베르니에서는 모네의 집과 정원 외에도 가볼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정원 입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지베르니 인상파 미술관은 모네와 그의 동료 화가들 그리고 인상주의 이후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작은 미술관이에요. 저도 시간을 내어 들러봤는데 마침 모네와 일본 미술이라는 흥미로운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감상에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모네가 단골로 찾았다는 호텔 바뒤라는 옛 레스토랑도 남아 있어서 저는 그곳에서 프랑스식 점심을 먹으며 프랑스 친구 이브와 담소를 나누었었지요. 19세기 말 모네와 미국인 화가들이 모여 예술과 인생을 논하던 곳이라는데 식당 뒤편으로 지금도 옛 화실과 장미 정원이 보존되어 있어 한 세기 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베르니 마을 입구 쪽 언덕에는 철마다 붉은 양귀비 꽃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5, 6월 만개할 때는 정말 장관이에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카메라를 꺼내 한참 사진을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공동묘지에는 모네와 그의 가족들이 잠들어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러 모네의 묘비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당신의 정원과 그림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속삭이면서요. 지베르니 정원을 거닐며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그중 가장 크게 든 감정은 정말 오길 잘했다는 벅찬 행복감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카메라로 연신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연못가 벤치에 앉아 작은 스케치북에 눈앞 풍경을 그려나가는 분도 계시더군요. 모네가 사랑한 풍경이 21세기 우리에게도 여전히 창작의 영감을 불러넣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물론 사람이 많아 복잡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식 다리 위에는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모네의 집 실내에는 좁은 계단을 따라 한 줄로 이동해야 할 만큼 북적였습니다. 어떤 여행자는 너무 사람이 많아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 한 장 제대로 찍기 어렵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간 건데 덕분에 비교적 여유로운 구석구석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령 사람들이 많더라도 이 정원 풍경의 아름다움만은 직접 보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볼 때와는 감동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한 외국인 방문객은 지베르니를 다녀와 내 인생 최고의 여행 하이라이트였다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억이 프라랑이라는 향기 브랜드와 연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라랑은 자연과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감성을 자극하는 향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모네의 정원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연과 예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꽃과 나무의 향기 그리고 예술의 혼이 한데 섞인 공기를 듬뿍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연못가에 서서 코끝을 스치던 수련꽃 향기와 촉촉한 흙내음, 신선한 풀향기는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프라랑이 이런 자연의 향수를 담아 지베르니의 아침 같은 향수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모네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라봤을 지베르니 정원의 공기를 저희의 작은 향수병에 담아낸다면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그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모네는 그림으로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냈다면 프라랑은 향으로 순간의 기억과 감정을 담아내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네의 말 중에 화가랑 가장 잡기 힘든 자연의 인상을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살짝 바꿔서 조향사란 가장 포착하기 힘든 순간의 향기를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멋지지 않을까요? 모네가 프랑스 정원의 동양의 미를 녹여냈듯이 프라랑도 한국의 전통과 세계의 예술을 어우르는 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네에게 정원이 최고의 걸작이었듯이 프라랑은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걸작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베르니 정원에서 받은 이 감동과 영감을 가슴에 담아 앞으로도 자연과 예술이 숨쉬는 향기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베르니 정원을 거닐며 모네의 예술 이야기부터 작은 향기 이야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랑 감성여행 함께한 저는 프라랑 대표 우성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